네, 안녕하십니까. 지리 진암가 강의 시작합니다. 이 지리 진암가는 역주 경국대전에 의하면은 음양과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 진암가의 내용이 인천 공보책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그 경국대전에 의하면은 그 지리진암의 저자가 소영일로 되어 있는데 오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선실록에 보면은 이름이 소수명으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심용, 이심용, 평지, 명당, 형혈, 좌우, 안산, 좌향, 수구, 수사, 잡론, 이렇게 대개 1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심용편입니다. 예, 산지룡은 내룡이 돌아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고인이 귀를 볼 때는 뭘 보냐면은 그 용맥을 찾는 걸 본다 이거죠. 그래서 문무가 승진을 하려면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는 돌아보는 그 사이에 있다. 그런데 후학들은 이러한 묘리를 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마땅히 이 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농이라는 건 산지룡을 말이죠. 마땅히 여기서 산지룡에서 혀를 구하는 데는 그 뜻은 어디에 있냐? 그 진정한 뜻은 내룡이 돌아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산지룡에서는 지금 내룡이 오다가 돌아보는 즉 해완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네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평지룡입니다. 여기 심룡은 산지룡이고요. 그럼 평지룡에서는 내맥이 내려오는 용맥이죠. 초초 아주 먼 곳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내려온 종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평지에 내려와 가지고 둥그런 봉오리를 하나 일으키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과 수가 여기서 조라는 말은 나를 향한다 이거죠. 즉 혀를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원문 본문 중에 이 조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조자는 조산의 조자도 되지만은 그 나를 향해서 절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탄수가 모두 나를 향해서 해포를 하고, 해포를 하면은 그때는 그러한 그 기렬에 안천을 한다란 말은 좋은 자리에다 장사를 지낸다는 뜻이죠. 이 안자도 마찬가지고 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자가 찾아보면 꼬들천이라고 이렇게 한글에서 나왔는데, 장사을천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는 복록이 아주 풍성하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 평지룡에서는 산지룡과 달리 내룡보다는 주변에 산수가, 근데 이 산수라고 조산조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물이 또 중요하죠. 산수가 다 중요한데 그 내룡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는 예, 내룡 대신에 물을 경계로 해서 용맹이 그친다.
예, 그런 차원에서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평양지에서 일반 에, 실력이 상당히 오른 상태여야지 이 평지에서 명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론을 갖다가 그 도심지에서 양택에 적용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다시요. 평지론은 물을 보고 용어를 판단한다 그랬네요. 예, 광막 평양 아주 그 드넓은 평양지에서는 혀를 갖다가 포착하기가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단지 물이 단지 뭘 보냐면 무르새가 명당을 향하여 절을 하는 형국. 여기서 명당이라는 것은 혈압에 있는 평평한 땅을 명당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에, 명당이라고 했지만은 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르새가 명다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모름지기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면은 산겸수 산과 물이 서로 아주 그 맞이함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지 사형 이 사자나 삼수변이나 이 돌석자의 사자나 같은 의미입니다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형도 세심하게 잘 살펴봐 가지고 그것이 서로 적합해야 된다. 예, 그런 뜻이죠. 이은행은 명나라 때에 주시의 저서인 음양정론 분진가 란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여기서는 범월봉 선생이 이른바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소수명성 책인데 범월봉 선생이라고 했어요. 약간 오류가 볼 수도 있는데 소수명 선생이 범월봉 선생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그 내용이 뭐 거의 같습니다. 글자만 다르고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시의 저서인 그 음양정론 분진가란 이 책이 굉장히 이 내용이 좋습니다.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요. 근데 계속 평지룡입니다. 평지룡의 세 번째요. 평지룡의 앙장열. 앙장이라는 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모습을 앙장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그런 자리는 좀 숨어 있다. 은장되어 있다 그랬네요. 대지가 평포, 아주 넓은 땅이 평포, 아주 평평한 데 있어서 앙장혈이 있는데 그 앙장혈의 심은 한 가운데죠. 한 가운데가 혈이 되는데 거기에 수물은 감출장자죠. 그래서 거나 차가 아니라 거가 좋겠네요. 장거 음마에 말하자면 재침을 하고 근데 재침이란 말은 이 재열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침을 놓는 곳이 이 혈이기 때문에 간혹 이 재열을 재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안산의 봉오리가 엎어진 소 모양이거나 또는 그 손 모양이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반달이 같죠. 달과 같이 둥글면은 거기에 있는 하나의 혈은 만금의 비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솥은 이게 금체죠. 금체가 되면 이게 부자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죠. 양주에 보시죠. 양균성 선생이 지은 감농경 통론에 말하자면 평중에 평평한 땅 가운데
앙장으로 되어 있으면은 마치 요소와 같다 그랬어요. 소자는 뭐 보금자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오목한 새둥지와 같이 보인다 그러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음양정론 도장편에도 양공우 표현을 빌려서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과자나 이게 나오는 이 집소자나 뭐 보금자리 또는 뭐 닭둥지 갔다 와 그랬네요. 여기서는요. 뭐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에 명당. 명당은 넓어야 된다 그랬어요. 명당은 관, 트이고 활, 아주 넓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모두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상이 명당이 관할했을 때의 그 기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수많은 군사들이 여기에서는 진을 치고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들이 명당이 넓으니까 입만바죠. 군사들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배해.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고, 그 다음에 대장포배. 요것은 군대의 무기가 말하자면 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바르게 나열된 것이 아주 바랬을 경우는 반드시 현인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공을 세운다 그랬네요. 근데 무조건 여기에서 명당이 넓어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명당이 넓은 건 좋은데 혈에서 봤을 때 명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산 안산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명당입니다요. 다음에요, 혈형. 다음에는 여러 가지 형국론으로 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요. 완연하다. 풍세이 완연이다란 말이 잘 나와요. 얌전하고 뭐 좀 부드럽고 뭐 보기 좋고 그렇게 구부할 연자네. 그런 완연입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이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용이 서려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용이 누워 있을 때는 복과 즉 배와 젖에 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용이 서려 있을 때는 배 혈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재량도 적당하게 적합하게 그 혈을 제열하면은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낼 수가 있다. 장사를 지내면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단지 조산, 여기서 조산이라는 말은 그냥 조산이란 말보다는 여기에서는 안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산이니까 조산도 되고 안산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산을 얻어야 되는데 그 조산은 어떤 조산이든지 배읍 절을 하는 모습을 해야지 즉 한마디로 바꿔라자면 향배에서 향이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대대로 관직이 되고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좋은 일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와룡, 반룡 그랬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룡 같은 경우에는 양각, 즉 뿔과 뿔 사이에 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형국론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의지하여 제어하면 안 되고 형기풍수에 의거해서 제어하고 이 형국론은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라형과 용마형이 있네요. 여기에서요 해라 바다소라죠. 바다소라가 배하는 새요. 배치되어 있는 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헤라가 유선, 흐르는 배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 배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고 있는, 즉 그래서 동정에서 정에 해당되고, 유서는 동정에서 동 또는 행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용마가 비등을 해요. 비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 이거요. 날아오를 때는 이건 이제 동이 되죠. 이걸 동정에서 이걸 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마시는 것은 동정에서 정에 해당되죠. 그래서 같은 용마라도 말하자면 동에 해당되는 날아오르거나 아니면은 정에 해당되는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혈 주변에 있는 물은 산의 주변을 감고, 산은 그 주인의 곁을 감고, 또 산은 또 물을 갖다가 의포해야 된다 이거죠. 서로 감싸고 있었으면은 그런 데 혈은 아주 아주 당당한 가운데 제어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이라는 건 아주 좋다는 의미죠. 그랬을 경우에는 안연하다. 후손들이 동기 가몽에서 아주 편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요. 다음에는 말과 용, 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첩했어요. 내룡이 중첩하다가 갑자기 이 봉을 일으키는데 그 모양이 마치 달리는 말이나 혹은 용과 같았을 경우, 달리는 말일 수도 있고, 여기도 용에도 이 분마의 분자처럼 수식어가 있을 수가 있죠. 또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낙타가 물을 마시는 형이나 말하자면 분마나 용이 서로 이 세 가지가 비슷하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정상에 묘를 쓰게 되면은 록이 만종이나 된다. 만종이란 말은 종이라는 것은 그 수량을 도량을 세는 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만종이란 말은 말하자면 만석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마도 있고 용도 있고 낙타형도 있는데 요 세 가지는 그 모습이 서로 비슷하다고 했습니다요. 근데 여기서 낙타혈은 사실 말 모양의 혈보다도 낙타의 그 높은 봉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 말보다도 더 상급으로 치고 있어요. 근데 낙타 형국이나 또 여기에 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 형국에 낙타 형국이 낙타 형국이 기롱혈로 되어 있을 때, 될 때는 될 때에는 그 말의 안장 또는 낙타의 안장이죠. 그 안장이 혈이 있습니다. 이 기룡혈은 조금 어렵고 좀 귀하죠. 왜 그러냐면 잘못 의다가는 말 안장이 우리 좀 교과서적인 풍수로 보자면은 결인 윗부분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롱혈은 혈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그 내룡이 더 내려가 가지고 바로 앞에 암대를 만드는 것이 기룡이죠. 그래서 기룡혈을 잘못 쓰면은 결인 윗부분에 제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배명.
내룡 형세가 살아있는 뱀과 같은데 기봉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사면이 가래 있어요. 여기서 가래 있다는 말은 잘 감싸고 있다는 좋은 의미죠. 그리고 혈과 안대가 서로 맞이하고 그 정이치에 혈이 있었을 경우에는 정수 뭐 둘 다 나면 반드시 오직 그런 뜻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발복이 아주 빠른데 그 발복은 그 영화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취발이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생사축와 개구리 왔죠. 그런 형국에는 그 뱀이 앞에 그 먹이가 되는 개구리 왔자죠. 개구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발복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때는 물이 가까이 없더라도 이 안산 하나로 발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발복이 빠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 지금 여기서 생사 추가라고 했는데 사형에는 개구리 모양의 안산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개구리가 아니라 예문에서는 쥐 모양의 안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네요. 사형이 사형 뱀의형이 만약에 여기 전당이라는 건 평지죠. 평지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합은 이게 두꺼비 합자도 됩니다. 본래 그 조개의 종류인 개합이로도 보는데 여기서는 뱀의 먹이인 쥐나 두꺼비가 혈 앞에 있고 또 가까운 물이 옆에 있었을 때 그리고 또 그 설합이 둔기한 길산으로 보죠. 그것이 안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 혈은 여기 혈은 이제 말하자면 뱀혈이죠. 뱀혈은 7촌의 제어를 적당히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이 7촌이란 말은 그 길이 단일하기가 아니고 7촌은 그 어느 것이든지 아주 그 중요하고 그 핵심되는 부위로 소위 이 관건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심장이나 어떤 급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사형 또는 뭐 우리가 사두형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뱀의 어느 부위에다 쓴단 말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요. 근데 보통 그 뭐 머리에다가 많이 쓰죠. 그다음에 사자형과 면후 잠자는 그 형국에 있어서 그 혈의 이치는 어딘가 만약에 사자 또는 그 면후 잠자는 소와 같았을 때 마치 고기가 물 밖으로 놀기 위해서 뛰어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보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자는 눈 옆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눈 옆에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각상 그랬는데 이 상자는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요. 다리 각자죠. 눈 옆이나 다리에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면후 나왔었죠. 면후는 복례나 혹은 또 머리에다 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이 사자는 사자희구라고 해서 사자가 공을 가지고 노는 형국에 있어서 혈의 이치는 어디가 되냐면 정신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자 공을 가지고 논다면 공을 주시하기 때문에 그 누누엽, 방금 안방이라고 했었죠. 누누엽이 되거나 또는 공을 가지고 놀려면은 다리에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다리가 되는 위치는 정신을 어디에다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혀의 위치도 달라진다는 소위 형국상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너무 이 형국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요. 다음에 봉황형과 금계형. 보통 봉황포란 또는 금계포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것은 와겸류들 중에 와열에 해당되는데 그냥 봉황과 금계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비교적 금계는 조금 크고 높고 크죠. 그리고 뒷산이 높고 그리고 금계는 좀 규모가 작은 것을 금계라고 합니다. 봉황이 날아 춤추고 그리고 또는 그 닭 모양의 형국에 있었을 때는 과액 액자가 겨드랑이에 있죠. 겨드랑이가 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둥지나 겨드랑이에 재를 해요. 그러니까 와에다 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복록이 아주 꽉 가득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대에서 기봉이 취하면 그러니까 기봉이 있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주 빼어난 물이 같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자기 높은 벼슬이 되는데 어디에 이르냐면은 공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양이 나오고 모양에서도 그 모양은 와로 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또 정면에 기봉수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공경에 이른다 이런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와형은 일명 요금정 선생은 그 와열을 개구혈 또는 굴혈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장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형여 연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연소 즉 제비집이죠. 그랬을 경우에 법장 이치에 맞는 장사법은 그 와가 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는 조토분모한다. 조토분모란 말은 재산도 많고 높은 벼슬길에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개와 닭 둥지, 과저, 솥 밑바닥, 장심, 손바닥, 그 다음에 선나, 에, 소라 모양이죠. 그 다음에 동이분자 금분, 동라, 진과 같은 그런 모양이다 이거죠. 그리고 모두 이런 말들은 와열의 다른 명칭이다. 근데 그거에 인자수지에서 와형지열에 논한다는 그런 내용의 지금 와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걸 조금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요. 그 다음에 전기형과 주기형. 전기형과 주기형. 전기 형제는 최고로 장사 지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단지 그런데 그 형을 취해 가지고 혈이 단정하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그 전기고요. 그런데 또 전기 말고도 물론 주기가 있는데 주기는 그 지엽 그러니까 지엽이란 것은 지각이 되겠죠. 지각이 범자 넓을 범자인데 여기에서는 지각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다 이거요. 그랬을 경우에는 혈은 깃발에 다리에다 썼을 경우에는 영화와 권세를 보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요. 전기는 소탕성이고 모양이 수성이고 주기는 파군성이고 화성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구성론으로 표현하면 전기와 주기는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책에 보면 깃발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좋은 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항복하는 기, 항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좋지 않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요. 4-9 차란 말은 뭐 바위산으로 돼 가지고 절벽처럼 경사가 아주 심하고 높고 그런 것을 차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차 한 선이 끊어질 듯 이어져서 내려오다가 그 용새가 높게 매달려 있었을 경우에는 뭘로 분판하냐면 형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연처럼 돼 있다 이거요. 예, 그 분판 나누어진 꽃잎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연꽃이 쭉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난화 어지럽게 있었을 경우에는 수유열은 그냥 유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유열에다 묘를 써야 되는 나이고요. 예, 유열 연꽃의 혈은 그 어디에다 쓰냐면은 그 일열에 제대로 말하자면 난화는 난화 중에 이게 난화라는 것은 꽃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죠. 연꽃이요. 연 방죽 같은 데 가보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열이라는 것은 고개를 약간 숙인 듯 그런 곳에 혀를 갖다가 안장해야지 아무 데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뭐 유열이 나와 있는데 수유열이라고 하는데 유열이 다 같습니다요. 그리고 또 뭐 숫자나 현자나 뭐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우혈로도 표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두라고 해서 이런 표현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